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서주영입니다. 올해 들어 온누리 상품권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열린 JTB에서는요. 온누리 상품권처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시장에서 펼쳐지는 순수 아마추어 노래자랑 와그라그 시장가요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시청자 위원과 제작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위원님, 문윤걸 위원님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와그라그 시장가요제 황수영 PD 잘해주셨습니다. 네. 올해 새해 들어 첫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와그라그 시장가요제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도내 수많은 시장들을 찾아가 봤는데 아직도 또 못 가본 시장들도 있다고요. 네, 아직 못 가본 시장이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에는 85곳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1곳이 상설시장이고요. 26곳 정도가 전기시장, 다시 말해서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입니다. 네. 그리고 5일장하고 상설시장을 겸비한 시장이 8군데 정도 되는데요. 사실 와그라그 시장가요제가 무대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아쉽지만 아직 못 가본 시장이 여럿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치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또 도내 전통시장이 참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동안 시장가요제는 아무래도 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데는 분명히 톡톡히 한 몫을 한 거는 분명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와그라그 시장가요제가 2004년 4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06편이라고 하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살아 숨쉬는 전통시장을 찾아다니면서 네. 맛집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아마추어 어떤 경연대가 한 10여 명의 출연자들이 참석하고 초대 가수가 4, 5인 정도가 나오고 또 경연이 끝난 다음에 시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 MC도 또 유명한 개그맨이 하면서 시장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융화하면서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참 부드럽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청년보다는 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 의원님은요? 네. 전통시장 하면 이제 무엇보다도 소박하고 인정이 넘치는 이 생활문화 현장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그 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서민 삶의 현장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아주 서민 경제 현장으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가요제는 이런 그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담아내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가치들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전통시장의 뭐 변화라든지 뭐 경쟁력, 장점들을 잘 녹아내려는 제작진의 노력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잘 짜여진 어떤 과정 속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어떤 방송 프로그램은 주요한 어떤 시청층을 고민하면서 제작하는 건 분명하지만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를 생각한다면 결국 어떤 노년과 장년층 위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의 어떤 제작 과정이라든지 대화 과정, 나오는 노래, 경연의 노래들도 대부분 그런 어떤 트로트 위주의 어떤 내용, 그리고 초대 가수도 그런 부류의 어떤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은 어떤 청장년층이 좀 이렇게 장시간 시청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즘 시장 어떤 변화와 혁신이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아무리 역사와 전통에 살아 숨쉬어도 이용 오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청년층, 장년층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프로그램도 여기에 맞춰서 어떤 시장 내에서 청년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어떤 가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맛집들이 그 시장의 특색을 살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다양한 계층이 좀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문 위원님은요? 네, 그 전통시장은 이제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서민 생활의 터전이기도 했고 또 지역 경제의 그 핵심적인 중심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가치를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다양한 다른 유통센터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오래된 그 전통적인 가치를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현재 그 많은 그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랄까요? 또는 그런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이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좀 쉽게 다가갈 텐데요. 이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까 하는 그런 측면으로 조금 프로그램이 구성이 된다면 조금 더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그 시장마다 요즘 독특한 서비스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들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그 이 편의 서비스나 또는 시장들의 어떤 이 개선되고 있는 점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시장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평면에서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덜 느껴져요. 그래서 좀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촬영한 그런 화면을 좀 소개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면 좋을 듯 합니다.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고 좀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또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도 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용을 해야 전통시장의 어떤 역사와 전통이 지켜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는 그 당시에 청년 상인들 발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여러 곳에 생긴 청년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제 문 의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좀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라고 하면은 새벽 5시, 새벽 4시, 5시부터 네.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맞아요. 공간이거든요. 그런 새벽에 어떤 역동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그 전통시장이 지금 고객 편의 시설을 위해서 무지 많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물론 고객 쉼터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서 고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 의견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그 소개하는 코너마다 이렇게 좀 다 각각이 너무 좀 비슷하지 않나, 좀 다른 점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좀 이 시장에는 또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또 이런 시장을 가면 또 이러한 것들이 있고 뭔가 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좀 차이점을 발견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 펼쳐져 있지만 그 전통시장의 역사적인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유통이나 어떤 정보 소통의 공간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따지고 보면 이제 전통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맛집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역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요소 복합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합된 요소들이 집합된 것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 너무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통시장을 드러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렇게 시청자 의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그 최근에 방영된 남부시장 편을 보면은요. 또 어떤 주체가 또 청년몰 기념을 해서 남부시장에서 진행이 됐는데 실제 그 가게나 내용은 어떤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가이드는 또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불일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가요제 제가
이게 춘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요즘 대세가 젊은이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먹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한 10분 정도 두세 곳 정도 두 곳, 세 곳 정도 운영이 되고 나머지 전 시간은 가요제에 할애가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장년층과 노년층을 겨냥했다고 본다면 앞에 먹방 부분을 좀 리포트를 써서 좀 젊은 리포트를 써서 좀 식당이나 가게를 방문하는 걸 좀 더 늘려내고 가요계 비중을 약간이라도 좀 뭐 최소한 어떤 7대3, 3대7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들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이 초대 가수도 너무 또 노래도 대부분 트로트 노래인데 초대 가수도 대부분 트로트 가수들이기 네. 때문에 뭐 4명이 있다면 1명 정도라도 좀 젊은 취향 그러면서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어떤 젊은 취향의 어떤 대중 가수를 또 참여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각계각층이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좀 조화를 이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문 의원님. 네, 이 프로그램이 이제 200회 이상 된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그 똑같은 포맷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면 사실은 이 제작하시는 이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벌써 몇 년씩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시청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 니드도 좀 바뀌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그 포맷을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해 볼까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사실은 요즘 이제 음식점이 대세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음식점을 소개하는 게 조금 사실 좀 길다 싶었어요. 제가 한 거의 8분에서 10분 가까이 되더라고요. 매번 그 프로그램마다. 그래서 그거 조금 길었다는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요즘 시장마다 아주 이 시장 나름대로 활성화 전략을 위해서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시장마다 또 그 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들이 또 다 있어요. 예컨대 뭐 어떤 곳에 가면 뭐 그 독서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 가면 이제 그 난타하는 동아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다양한 동아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담아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 무엇보다도 사실 이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오가시는 분들이 즐거운 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나도 저 시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 오면 소비자들이 어떤 혜택과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중간중간에 소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이제 구성면에 있어서 의견도 제가 이따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프로그램 구성 비중에 있어서 제작자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 와그라그 시장가요제가 2014년부터 시장가요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역사를 보면 와그라그 시장이 좋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합 10년, 올해 11년째가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전에는 사실 시장을 소개하는 부분을 모두 다 채웠었습니다. 100% 다 시장 소개하는 부분을 채웠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시장 소개를 반절하고 시장의 즐거움이 뭘까 생각을 해서 가요제 부분을 반절을 채웠었던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시장 가요제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비율 부분이나 어떤 요구에 대한 것들은 시기적인 상황이나 현상에 맞게 조금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독특한 그 프로그램과 시장 상인들이 구성한 동아리, 그다음에 시장에 와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그 이익 같은 것들을 사실은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혜택이나 이익 부분 저희들이 많이 드러내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조금 그게 미흡한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독특한 그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같은 거는 앞으로 향후 프로그램에서 많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시청자 의견에도 또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5일장의 역사를 이어온 시장들이 도내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26곳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뭐 시장의 역사라든지 방금 말씀해 주신 뭐 특색 이런 것들 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통시장 알릴 수 있는 그런 선두주자의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 사실은 역사가 100년이 넘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요. 그분들이 사실은 100년이 넘는 동안에 그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50년, 60년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사실 저희 취재해서 프로그램에 담아내려고 이제 그런 노력은 했었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방송된 봉동 생강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노점에서 약초를 한 50년 동안 팔고 계시는 이상학 어르신이 계셨고요. 네. 우리 6월 달쯤에 방송됐던 익산 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을 그 시장에서 구두를 만들고 계신 박정현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그런 역사와 좀 특이한 분들을 저희들 발굴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취재하다 보면 좀 부족하고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을 못 드려가지고 좀 네. 말씀드리자면 그 시장가요제 그 천편일률적으로 트로트 위주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좀 청년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편도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 사실은 노력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로트 일색이 아니라 청년들이 좋아할 법한 노래들을 네. 부르는 가수들도 섭외를 해봤는데 이게 좀 현장에서 관객들이 저희들 이제 시장 가요제를 하다 보면 3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가량 모이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다 어르신들이세요. 현장 분위기도 또 저희들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최근 노래를 이렇게 부르거나 하면 굉장히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배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 청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문화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균형을 좀 잘 맞춰가는 게 앞으로의 좀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좀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충이 있다라는 것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충분히 이해하고 네. 또 제가 봐도 거기 화면에 보이는 그 관중이라고 해야 하나 시장 상인이라든지 시장에 왔던 어떤 사람들이 그 가요제를 구경하고 있는 연령대를 보면 어떤 젊은 사람들이 취향의 노래를 부르면 분위기가 아마 바로 싸늘해질 것 같은 어떤 느낌을 갖는데요. 그래서 그 좀 젊은 취향의 노래도 요즘에 아이돌 노래가 아니라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대중적으로 알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어떤 가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걸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초대 가수도 약간은 좀 다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떤 초대 가수가 부르는 노래도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맛집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시장별로 어떤 특색 있는 어떤 맛집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어떤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한다면 좀 활달한 어떤 시장 상인이 있는 곳이라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 맛집 소개가 예를 들면 진안이면 진안의 특색에 맞는 맛집, 정읍이면 정읍, 전주 나무시면 나무시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큰 차이. 왜 정읍에서 정읍시장에서 저런 맛집을 소개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소개가 어렵더라도 그 시장에 맞는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식당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역의 특산품과 관련 공예품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가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요즘에 대세가 청년몰이라고 하는데 지금 청년몰이 막상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 남부시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요즘에 보면 빈 가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 보조금이 이제 많이 삭감되니까 쇠락하고 있는 지점도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청년 가게들에 대한 어떤 명암 이런 것들도 한번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도 간간히 좀 소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전에 그 시장에 대한 취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프로그램일수록. 그래서 그 취재 단계에서 이 시장에 꼭 그 와야 할 이유 3가지만 한번 찾아보자는 방식으로 그 3가지를 찾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면 예컨대 인물에서 그런 걸 찾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뭐 특산물에서 그걸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시장을 방문해서 재미에서 찾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맛에서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짜여진 포맷에서 처음에 음식점 소개하고 그다음 이렇게 짜여진 포맷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취재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취재 말고 이 시장에 꼭 와봐야 될 이유 3가지를 찾아보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시장을 소개하는 이유가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시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장을 중심에 놓고 인근에 있는 관광지까지 뭐 지도로 맵을 좀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디까지 얼마 정도 걸리고 뭐 이런 거를 좀 말미에 뭐 그 패널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도움을 주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좀 짜여진 구성에서 좀 어찌 보면 좀 벗어나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좀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은 또 지역과 맞는 특산품을 연계해서 좀 소개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문 위원님은 또 각 시장의 그런 특색, 사전 조사의 또 필요성을 또 강조해 주셨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또 작은 팁까지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튼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맛집이나 특산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의 특색이 그 사실은 맛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국수 내지는 뭐 팥죽, 순댓국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 갈 때마다 국수집, 팥죽집, 뭐 순댓국집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그 지역만의 순댓국에 들어가는 특색이 있는 재료가 있을 것이 아니냐, 팥죽에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특색 있는 맛집이나 특산품 소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무주 안성시장 가면은 거기는 또 천마가 유명하거든요. 그 천마로 된 비빔밥, 천마로 된 백숙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었고 고창에는 이제 사실은 뭐 장어나 이런 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어탕 같은 것도 소개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이 뭐 다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그거를 발굴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다.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그 핑계 아닌 핑계를 좀 한번 대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실은 테마를 정해서 접근한 적도 있었습니다. 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시장의 착한 가게를 찾겠다, 그 시장의 맛집을 찾겠다, 그 시장의 명물을 찾겠다 해가지고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생겨서 그 재작년까지만 하고 작년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못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아이템이나 취재 단계부터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말씀 네. 분명히 저희들 명심하고 꼭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에 오면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즐길거리, 관광거리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남원의 용남시장이나 춘향골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광활루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광활루부터 시작해서 광활루 관광하다가 시장에 가서 배도 채우고 이런 컨셉. 그다음에 군산 명산시장 같은 경우는 근대 역사 문화거리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볼거리가 많거든요. 거기서 구경하고 또 명산시장으로 놀러 오는 뭐 그런 컨셉. 익산 구시장,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익산에 있었던 4.4 만세 운동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 그 역사 공원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 부각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전체 시장에 다 그걸 적용을 못한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명심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것들이 철저히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 놓쳤던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을 해 나가길 좀 기대해 보면서요. 올해도 참 어김없이 저희 JTB 전조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열린 JTB는 오늘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